저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안예안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성장하고 자랐죠.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안산시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시골이었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10년간 이제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8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전시를 그룹전을 통해서 이제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작업한다는 거는 두 개를 겸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전업 작가의 삶을 살게 됐죠. 안산에서 이제 활동한 게 93년. 지금 이 작업실이 93년도에 이제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두니까 옆에서 얼마나 그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성포중학교에 가서 2달 강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교사들 모임에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하고 나를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아니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모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한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술 모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단원작가회였어요. 그 단체가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안산에서 안산미술열림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하게 됐지요. 지금의 올림픽기념관 2층에 이제 종합적인 전시 공간이 하나 있었죠. 전시장보다는 전시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얼마나 열악했는지 천장에 그 물이 새가지고 얼룩이 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곳이라도 있어서 전시를 하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다가 9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미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더 공식적인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고등학교 때 이제 호암미술관에서 김한기전이 있었어요. 그 전시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제가 추상에 대한 어떠한 뭔지 모르게 좋아하는 느낌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집에 이제 외국 잡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갖다 놓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잡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박스 안에 빨간색 구두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게 미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대학원에서 만난 저희 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일제를 거쳐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근대화하는 과정이 없었다, 한국화는. 그러니까 근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너의 작업으로 가라. 그럼 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먹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화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을 한번 버려보자. 그럼 색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95년, 96년 이럴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먹을 배제하고 나니까 색만을 가지고 하니까 고민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썼던 색깔들은 거의 오방색 위주의 원색을 썼어요. 그 이유는 아마 제 성격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림 속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또 그러면서 그 당시 작업에 보면은 이제 원통형에다가 종이를 말고 색지를 감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거에는 내가 10년간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보았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서부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까지 별별 아이들을 다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이 더 부족하고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공부 못했던 어떤 아이들이라든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늘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인천에서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국제 행사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사무국장을 와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성 작가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작업을 했어요. 작업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화초에 물 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나서 결과는 좋았죠. 성과도 좋았고. 이제 그런데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림은 하나도 못 그렸죠. 1년 내내. 화초는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작업실을 지키고 있었던 선인장이라든가 화초라든가 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의 기본이 되는 색과 선으로만 작업을 하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인장을 이렇게 보다가 보자기로 그냥 싸봤어요. 보자기로 쌌더니 가시가 막 삐져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진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작가의 삶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자기 작업을 이렇게 보자기 이제 선인장에 쌓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너무 작가로서 야, 나 좀 봐줘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 어느 순간에 이것도 다 욕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인장을 빼서 그리자. 비어있는 보자기를 그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비어있는 보자기를 하늘에 띄웠던 거죠. 보자기 작업을 하면서 그 보자기의 형상은 묶을 때마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모양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겉에 이제 화려한 보자기에 무늬가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어떠한 그 욕망이겠죠. 물질적인 욕망.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속에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룬 사람들도 별거 아니란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나름대로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어 있지만은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지만은 비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끝없는 저의 물음에 대한 저의 지금의 대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작품을 보면서 뭔가를 스스로 각자의 삶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그분들도 또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정말 나의 작가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작업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인 관람객이 좀 느끼면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산에서 한 30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안산 작가들을 조망하는 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처음으로 안산 작가를 조망하는 전시를 안산시에서 이렇게 개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젊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도 이 안산에 대한 어떠한 정주의식,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작업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묶여져 있는 작업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어져서 어떠한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지는 그런 작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 이제 좀 외국 전시가 조금 계획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